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5월 18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뉴욕 증시부터 살펴보자면 파월 의장의 물가 억제 의지를 재확인한 가운데 소비 지표가 견조한 모습을 보이면서 3대 지수 모두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하였습니다. 파월 의장은 만약 그러한 조치가 중립금리 이상으로 넘어가는 것을 포함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밝혔으며 향후회의에서 경제 상황이 현재와 유사하다면 50bp 금리 인상이 나올 것 같다라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고용시장이 탄탄하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연착륙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하였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딱 두 가지만 잡으시면 됩니다. 중립금리 그리고 완전 고용. 이 두 가지가 금리 인상을 하는데 아주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앞으로도 나올 것 같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립금리와 완전고용은 여러분들 모두들 다들 파악을 해놓으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4월 소매 판매는 전월 대비 0.9% 증가. 이는 시장 예상치 1% 상승에 부합하는 수준이고, 인플레이션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회복력을 나타내는 신호로 이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타 경제 지표도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월 산업 생산은 전월 대비 1.1% 증가해 시장 예상치 0.5%를 웃돌았으며 상무부가 발표한 3월 기업 재고 역시도 이 전월 대비 2% 정도 증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나온 경제 지표들은 대체로 괜찮았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WTI 기준 국제유가는 112.4불, 마이너스 1.58% 하락 마감하였고요. 채권은 약세, 달러는 혼조해 금은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뉴스들을 보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물가 폭등에도 지갑 여는 미국 4월 소매 판매가 0.9% 증가였다. 우리 아까 봤던 그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4월 산업 생산 역시도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이 경제 지표로만 놓고 본다면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갈 것들이 보여지고 있다 보니까 주택 시장 지수는 계속해서 빠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향후 한 1년에서 2년 정도는 계속 빠질 것이다라는 것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미국 쪽의 주택은 안 좋을 것이다라는 것이 예상이 되는데 이 부분은 한국에 어떤 식의 영향을 줄지는 조금 더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파월 의장 물가 확실히 잡을 때까지 계속 금리를 인상할 것이다. 이 이야기 굉장히 중요한 한 줄이다. 이렇게 보여지겠습니다. 자, 그리고 뉴욕 연은 같은 경우에는 기업들 향후 1년 내에 인플레이션 완화가 예상이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조업이 좀 꺾였죠. 근데 이제 1년 안에 인플레가 다시금 완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미국 내 제조업도 다시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매우 긍정적인 이슈다. 1년만 버티면 된다. 물론 주식하는 입장에서는 그게 쉽진 않은 건 알지만 그래도 1년만 버티면은 해 뜬 날 온다. 요거 이제 감안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BOFA 이 투자자들 경제 전망 역대 최악, 인플레는 완화하겠지만 이 경제로만 놓고 본다면 그렇게 썩 좋지 못할 것 같다라는 의견이 나온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당연히 여기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시장은 주식 시장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주식 시장이 한동안 좋지 못할 것. 그러니 보수적인 관점으로 살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전문가 경기 침체 시작됐다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의견 확인할 수 있겠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봉쇄로 인해서 이 전 세계 경제 둔화 우려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미국과는 다르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 중국의 봉쇄 해제 기대감이라는 게 차근차근 올라오고 있거든요. 자, 이게 만약에 봉쇄가 해제가 된다면 조금 있으면은 LPR 인하 요거 이슈도 20일 날 있을 것이고, 자,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 내륙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특별 채권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인프라 투자를 하기 위해서 채권 발행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기에 자, 이거는 중국 쪽에서는 시장에 돈을 풀 수도 있다. 요거 생각하면은 오히려 미국 쪽은 안 좋지만 중국 쪽에서는 좋은 어떠한 이슈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감안하면서 생각하고 중국의 비중이 높은 한국의 입장상 여기에 큰 수혜를 받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겠습니다. 자, 그리고 LCD 가격 하락세 내년 디스플레이 투자 57% 급감의 전망이 보여진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는 OLED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OLED 팹 장비 투자가 감소한다라는 거 감안하시고 OLED 장비주들 지금은 좀 멀리 떨궈서 봐야 될 필요가 있어 보이겠습니다. 다만 OLED 소재는 좀 다르게 볼 필요가 없잖아 있긴 해요. 지금 계속 투자를 해놓은 장비들은 계속 굴러갈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소재 사용량은 항상 높은 수준으로 일정하게 유지될 가능성이 높으니 소재는 봐도 저는 괜찮다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여름이 코앞인데 전기 만들 석탄이 없다. 이 러시아발 물량 대란 이야기인데 올해 전기세 많이 올라갈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여기서 파생이 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올 여름엔 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요거 여러분들 감안하시면서 이 수혜를 받을 만한 뭐 섹터 같은 거 딱 보여진다라고 하면은 이 초창기라고 하면 과감하게 한번 배팅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자율주행 로봇 민간 협의체가 발족이 되었다라고 해요. 여기서 핵심은 자율주행과 로봇 이 두 가지죠. 자, 그렇기에 이 양쪽 섹터 모두 보는 것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지금 일감이 끊겼는데 신한울 3년 뒤에 짓겠다니 원전 생태계의 사형 선고. 두산중공업, 그러니까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원전 기업은 크게 걱정이 없습니다. 근데 그 아래 하청 기업들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하다 보니까 이게 양극화가 조금 더 심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이거 감안하시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잘하면은 이 하청업체들이 조금 망한다 싶었을 때 대형업체들이 이 수직 계열화를 위해서 인수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자, 그러면 많이 조금 힘들 때 인수 얘기가 솔솔 나온다. 라고 한다면 이 하청업체들도 나중에 좀 많이 빠졌을 때 집중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뉴스 정리를 한번 싹 해봤는데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자,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장 시작 전에 미리 이렇게 물려드리고 요 텔레그램 공부방에서는 공부할 수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꾸준하게 올려드린다라는 거 감안하시면서 나 여기 한번 들어와 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수급 분석한 것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제 엔터주 엄청 올랐죠? 근데 정확히 그 전날에 수급 분석해서 올려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대보 마그네틱도 그렇고 다른 종목들도 그렇고 많은 종목들이 가려고 하던가 막 올라가는 모습을 수급 분석 딱 이렇게 분석하자마자 다음날에 모양을 보여줬어요. 이런 거 여러분들께 꾸준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거 한번 같이 들어오셔가지고 부담 갖지 말고 같이 이제 어려운 시장 헤쳐나가셨으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저는 여기서 이 시장 정리 마치도록 하고 개별 종목 보도록 할게요. 일단 한국 BNC 같은 경우에 어제 저희가 이제 보고 나서 조금 더 올라가주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현재 같은 경우에는 약간 조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야, 이게 조금 기대가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지금 봐야 되는 건 뭐가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봐야 되는 건 간단하죠. 이 한국 BNC 하면은 안트로키노놀 아니겠습니까? 골든 바이오텍을 봐야 되는데 일단 조금 더 반등하는 모습이 보여지는 건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다면 여전히 이전 고점을 뚫는 모습까지는 연결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봐야 되는 건 뭐냐? 여기서 떨어지는 모습이 다시 한번 보여주게 된다면 이때 한국 BNC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조심하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골든바이오텍이 추가적으로 올라간다? 그러면 얼마 안 남았다라고 생각해봐도 될 것 같거든요. 안트로키놀의 데이터가 발표가 곧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면은 어디까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 지금 한국 BNC 같은 경우에는 GMP 인증된 공장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어떤 걸 생산할 것이냐? 안트로키놀의 원료도 생산을 할 것이지만 완제품도 생산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 원료는 판권이 없는 지역의 국가들에도 수출을 진행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완제품은 그냥 만들어 갖고 자기네 있는 그 판권 있는 지역에 넘기기만 하면 되겠죠. 그래서 현재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요게 정상적으로 가동이 된다면 한국 BNC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에 걸맞는 영업이익을 보유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치가 가격 방어가 될 수 있는 근거가 되어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아니, 오케이. 만들어서 팔면 좋은 건 알겠는데 1년 장사하고 끝나는 거 아니냐. 지금 코로나 보면은 뭐 이렇게 사람들 마스크도 안 쓰고 하는 거 별 영향 없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순간에도 변이는 계속 나옵니다. 다만 이전보다 증상만 조금 약해졌을 뿐이에요. 계속되는 감염자는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약간 감기약처럼 계속 먹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GMP에서 생산하는 원료의 양도 점점 증가를 할 것이고, 물론 가격도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가 될 것이긴 하지만 그 수요는 꾸준할 것이 예상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한국 BNC 같은 경우에는 이걸로 돈 벌고 다른 걸로 연구 개발해가지고 기업 가치 올리고 이런 식으로 우리는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이러한 것들은 이 차트를 통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럼 현재 이 외부는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수급을 조금 보자면 좀 아쉽죠. 여기 올라가자마자 외국인이 바로 팔았으니까. 오늘도 파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거 되게 아쉽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거 잘못하면 여기가 끝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걸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걸 봐야 될지를 꼽아 보자면 일단 외국인이 여기서 마이너스를 멈추고 플러스를 연결해주는 모습이 1순위로 나와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21선 지지가 나와야 돼요. 왜냐? 얘는 과거에 21선 돌파를 못했을 때 쭉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리고 21선 돌파 후에 자리 잡으면 21선 볼린저 상단까지 이렇게 가주는 모습을 보여주곤 했거든요. 자, 그러면 현 상황에서 봐야 되는 방법이 뭐가 있을지를 생각을 한다면, 자, 일단 1번. 현 위치에선 21선 위에서 횡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러면서 외국인 수급 들어와주면 더 좋고, 그리고 여기서 지지를 해주는 모습이 보여줬을 때 볼린저 상단까지 여기까지 가주는 모습 보여준다면 그 다음부터는 조금씩 방향 자체가 돌아가는 모습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볼린저 상단을 딱 뚫고 나서 480 뚫고 61선까지 뚫잖아요. 그럼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240까지 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 모든 건 현재 부근에서 외국인 수급과 횡보가 좀 나와줘야지 가능하다라는 것이니까 꼭 여기 잘 나와주길 바라면서 이 한국 BNC 하나씩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 한국 BNC 마치도록 하면서 여러분들께 구독과 좋아요 도움이 되었다면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멤버십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자면 제가 5월 5일 어린이날 때 후성 이 딱 한 종목 말씀드리면서 강조했죠. 이거 너무 싸다. 올해 실적 대비 저평가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봐도 되고 장기적으로 봐도 되니까 요거 한번 우리 지켜보자 라고 말씀드렸는데 한 달도 안 돼갖고 급등 나왔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말씀드렸던 게 클라우드 쪽이었는데 결국에는 한글과 컴퓨터 오늘 본격적으로 올라가기 시작하고 5월 11일이었나요? 그때 말씀드렸던 DDR5 오늘 고점 뚫고 쭉쭉 가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그저께였나 말씀드렸던 것들은 아직은 좀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데 그쪽도 괜찮은 모습 보여줄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고 오늘 소개시켜드릴 이쪽도 굉장히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이런 것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나쁜 거를 같이 공부하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좋은 것만 소개시켜드리니까 치킨 하나 가격 아까워하지 마시고 저랑 같이 어려운 시장 잘 한번 헤쳐나가 보시죠. 자, 이렇게 멤버십 고민 있으신 분들은 구독 옆에 가입하기 있으니까 꼭 한번 눌러보시고요.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